한솔 아카데미 백종엽입니다.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얼마 동안 공부를 해야 단시간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먼저 강의를 듣는 순서, 교재를 보는 방법, 노트를 고득점 노트로 만드는 방법.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암기가 잘 되어야 되겠죠? 암기가 잘 되지 못한 노트,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고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특급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강의 구성되어 있는 순서를 먼저 보면서 그 다음에 숙제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솔 아카데미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입을 해서 이제 동영상 그리고 학원 강좌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습 폼을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교재 활용 방법, 공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보통 20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부 방법, 교재 활용법, 답안 작성 특강, 특히 답안 작성 특강 같은 경우는 합격자 노트를 먼저 보면서 26분 정도 되기 때문에 차분히 멈추면서 제가 강의하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따라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강의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가볍게 해주시면 보통 하루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다 듣고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다시 반복을 하면서 메모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가설공사부터 해서 토공사, 기초공사 주 단위 학습을 하는데요. 자, 앞으로 오시면 학원 강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학원 강의 똑같이 진행을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학원 스케줄하고 같이 맞춰서 나가야 강의 듣기가 좀 수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자, 가설공사 주말에 한번 듣고 수요일날 반복 청취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좌는 이렇게 해서 청취를 쭉 해 나가면 되는데, 자, 나와서 보면은 이제 밑에 주간학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주간학습 보시면 주간학습 부분에 이제 약수령, 그다음에 뭐 서술형 이렇게 숙제가 나갑니다. 자, 그럼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숙제를 보고 곧장 예상 문제를 가봅니다. 자, 가봤더니 예상 문제 토공사에서 용어가 토질 주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토질 주상도를 만들려다 보니까 일단 강의 들었던 내용을 더듬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강의를 듣는 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메인 스크린을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메인 스크린 암기를 일단 합니다. 노트를 만드는 순서인데 메인 스크린을 암기하는데 메인 스크린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집안조사, 토공, 물, 하자. 자, 그래서 여기가 조사 파트구나. 여기는 토공하는 파트구나. 여기는 물 파트, 여기는 하자 계측이구나. 이 순서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이 단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어들, 흙, 물, 마기, 주상도, 그리고 계측관리. 그리고 부위별로 접근을 하는구나. 상부, 중앙부, 하부, 흙, 물, 마기. 자, 이때 꼭 필요한 필수 용어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기법대로 집안을 조사하는 단계가 종류별로 있는데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 특정조사. 예비군은 본래 보톡스를 만든다.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 특정조사. 단순 암기를 먼저 해봅니다. 자, GBSS, SBS에서는 샘플로 드라마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진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토질 주상도와 N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흙을 호화이트로 파서 벽으로 막고 지붕으로 막는데 벽지로 막으려면 H 시트를, 자, 듀얼식이죠. 주소와라 베어스 IP 탑, 이렇게 암기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필요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니까 차를 빼야 되겠구나. 차수 배수 이렇게 되어 있죠. 차를 빼라. 그런데 중력 강제 영구, 강 이름이 중강이에요. 중강에 땡치레가 있구나, 영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자, 이때 토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하자, 지마, 붕괴가 발생이 되는데, 이 또한 흙막이, 흙, 물에 따라서 하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변을 계측하고 흙막이를 계측하고 지반을 계측하고 지붕을 계측하자. 이게 이제 토공사의 큰 마법지 메인 스킬은 레이아웃입니다. 얘는 항상 암기를 해주셔야 시험장 갔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강의를 이제 듣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조사 단계 예비군은 몰래 보톡스 맞는구나. GBS에서는 샘플로 드라마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자, 이때 꼭 암기를 해야 될 용어들이 어디가 있냐면 흙에 대한 성질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질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용어로 이 토공사를 풀어가는 내용이 땅을 먼저 파는 보링을 통해서 집안의 성상을 확인하고 저항을 확인하는 사운딩 시험, 토질에 따라서 SPT 두드려서 나온 결과치 넘버가 N치. 자, 그걸 도식화 시켜놓은 토질 정보가 과연 무엇일까요? 토질 주상도. 결국은 이 순서를 알아야 점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더니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아주 잘 되어 있는 기출문제 유형 분석 책을 봅니다. 자, 유형 분석 책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들도 한번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숙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요 교재가 여러 권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메인 스크린이라는 교재죠. 스크린 교재였습니다. 자, 아까 이거였었죠. 저희 교재 중에 메인 스크린. 이거 1순위 암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메인 스크린을 얇아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서브노트 시크릿. 잘된 노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또는 분석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출문제 유형 분석책, 이게 기출문제 유형 분석책이에요. 그리고 기본서합. 강의 듣고 나서 잘 모르면 기본서를 본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핵심 요약 정리해 놓은 용어 360개 용어가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이것도 설명 다시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숙제가 나왔어요. 숙제가 나왔어. 그러면 숙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왔다 갔다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학원에서 숙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되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저희 학원은 숙제를 이렇게 내줍니다. 약수령, 메인 스크린의 위치를 파악해라. 자, 약수령 중에서요,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제가 토질 주상도라고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토질 주상도
만들어라. 그리고 유형 파악을 하고 WWH를 찾아서 설명을 한 다음에 대제목을 만들어 봐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토질 주상도 숙제 나간다. 그러면 메인 스크린의 위치를 파악하라.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메인 스크린 위치를 파악하세요.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메인 스크린 집안 조사의 조사 단계 다음에 종류 중에 GB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링을 하고 토질 주장도 파악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링을 한 다음에 사운딩 시험의 결과치 N치를 도식하여 놓은 토질 정보가 토질 주장도였어요. 자, 여기 보링을 하고 사운딩 시험의 결과치인 N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 토질 정보를 만들어 놓은 게 토질 주장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질 주장도를 노트를 만들 때는 토질 주장도는 토공사에서 집안을 조사하고 집안의 종류에 따른 어떤 공법? 보링을 통하여 사운딩 시험의 결과치인 N치를 토질 주장도로 만들어 놓은 토질 정보. 자, 이걸 뭐라고요? 토질 주장도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위치 파악을 했습니다. 자, 숙제 두 번째 보니까 유형을 파악해라 라고 해서 유형. 도대체 유형은 뭐야? 유형 모르잖아, 잘. 자, 그러면 합격자 노트, 그리고 우리 어디가 있을까요? 네, 교재 부속서 11, 12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부속서 11, 2페이지에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디에가 있냐면요. 네, 이제 기출문제 유형 분석 체계가 있습니다. 자, 교재가 잘 돼 있어요. 왼쪽에는 파트, 자, 유형이 나와 있는데 토질 주장도가 있나 한번 봐보세요. 토질 주장도, 기준 지표구나. 78에 82에 때 출제가 됐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사운딩 다음에 지금 샘플 그리고 기준 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유형 파악은 뭘까요? 네, 기준 지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준 지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부속서 11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작성 기준 바입을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분류해 놓은 표입니다. 하나의 업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분류체계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가장 큰,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최초. 그리고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건축 용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바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준 지표가 어디 있을까요? 13번에 있네요. 토질 주장도는 기준 지표다.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이 상단을 보셔야 돼요. 네, 상단을 보니까 세 번째 정보로 나왔네요. 토질 주장도는 기준 지표인데 정보를 주는, 토질의 정보를 주는 기준이구나, 지표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유형 파악 어찌됐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핵심 단어도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단어 대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핵심 단어 대제목은 어떻게 찾는 거냐? 자, 핵심 단어 대제목. 자, 보겠습니다. 기준이니까 정의 쓰고, 대제목은 만드는 기준을 적든지, 토질 주장도다. 그럼 토질 주장도의 기준 또는 범위, 그 다음에 또 작성 방법, 그리고 토질 주장도의 필요성 또는 비교 분석, 그리고 토질 주장도를 적용할 방안 또는 작성 시 고려할 사항, 이렇게 해서 대제목을 이 11, 12페이지에서 이제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트를 세부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핵심 단어만 마지막에 찾으면 된다라는 거네요. 이 핵심 단어를 잘 못 찾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핵심 단어를 찾는 거를 어떻게 해요? 합격자 노트를 보면서
찾아보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합격자 노트를 한번 제가 샘플 데이터를 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노트들을 보다 보면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노트가 쉽게 만든 노트가 있겠고, 생각보다 어렵게 노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합격자 노트를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노트를 되게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있고 노트를 쉽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합격자 노트,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일단 토질 주성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토질 주성도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토질 주성도 제목이 나왔고, 일단 합격자 노트를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자, 말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적어요. 유형은 기준이다, 지표다 했는데 무슨 기준이다고요? 아까 12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토질 정보를 주는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쓰세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교재 부속서 12페이지를 참조하겠다 써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끔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WWH 핵심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핵심 단어를 어떻게 찾느냐? 먼저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 왜 하는 거야가 어디 있어요? 토층의 단면 상태가 WH. 단면 상태를 파악하려고 또는 시료의 N 값을 확인하려고 지하수를 확인하려고 그 목적을 적는 게 W다라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W.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파악? 축척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축척을 표시하였다라는 게 what입니다. what. 자, 그리고 H 공법이니까 보링하고 SPT를 통하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매번 찾을 때마다 이걸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말대로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샘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익숙해지면 앞으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용어 방법. 자, 액상화입니다. 자, 액상화 쉽죠. 먼저 첫 번째 액상화를 어떻게 찾아 나갔느냐 제가 또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액상화. 자, 여기서 메인 스크린에 보니까 메인 스크린. 자, GBSS는 샘플러 토지다. 그럼 액상화 같은 경우 지금 어디가 있어요? 토질 시험을 하는 쪽? 이쪽에 나와 있죠. 역학적 성질이죠. 액상화가 여기 있네요. 역학적 성질. 역학적 성질이다 라고 하니까 무엇일까요? 힘과 관련되구나. 그리고 이제 강의 들었던 내용 중에 과연 역학적 성질에 나와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보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따라가서 공부할 때 강도 변형이 되면서 안밀수성 액상화가 있구나. 즉 힘에 의한 변화가 생기는구나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모래집안 쪽에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노트를 만들었는데 암기가 안 돼요. 자,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그대로 메인 스크린에 역학적 성질 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파악이 됐습니다. 자, 유형은 당연히 뭐예요? 유형은 현상이잖아요. 그죠? 유형은 그래서 현상이니까 현상을 그대로 여기다 적습니다. 현상. 자, 현상인데
아까 무슨 현상인지 잘 모르잖아요. 힘에 의한 변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속소를 찾아가서 현상이 8번. 자, 현상이 8번. 그 다음에 9번에가 있는데, 9번 같은 경우는 성질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8번은 힘의 변화예요. 역학적 성질이기 때문에 네, 힘에 의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발생 메커니즘, 문제점, 방지 대책이 이 주요 대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단 뭐라고 있죠? 상단이 어떤 현상인가 쭉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 변형이 되는 현상이죠. 변형. 그죠? 변형이 되는 현상. 액체처럼 흘러가는 흐름 현상. 변화되는 현상. 대략 힘에 의한 변화가 되는 네, 그런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힘의 변화라고 적으시면 돼요. 힘에 의한 변화 유형이. 자, 그 다음에 자, WH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하실 때 얘만 암기하면 네, 끝납니다. 그럼 WH를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찾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충 아까처럼 찾으려 했더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자,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잘 못 찾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바이블, WWH 찾는 방법을 정했어요. 자, 먼저 토질 주성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토질 주성도 왜를 찾아봅시다. 올라가 보니까 토질 주성도의 Y가 아까 뭐였어요? 토질 단면 상태. 그래서 제가 이 법칙을 뭐라고 그게 아니죠. Y는 네, 왜 토질 단면 상도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토질 상태 목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이니까 이렇게 찾았구나. 자, 두 번째 네, what은 축적으로 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what을 찾아보면은 네,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찾았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축척으로 네, 표시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표시했느냐 라고 되어 있죠. 그 대상이죠. 대상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가 나오죠. 어떻게 보링과 SPT.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공법이구나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한 번만 더. 그럼 액상환을 가지고 WWH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W 왜가 나왔죠. 그러면 기하수위가 높고 느슨한 사질토 집안에서 얘는 대상이잖아요. 사질토 집안이구나. 대상이네요. 그죠? 그럼 뭐예요? W 대상이니까 무엇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액체처럼 변했다. 액체처럼 변했다. 이게 어떻게 변했다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된 겁니다. 상태가 변화가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사질 집안에서는 대상이야.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네, 상태 변화가 되어 있는 액체처럼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 how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자, 순간 지진 진동 때문에 얘가 y가 되겠네요. 자, 원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법칙이 어떤 거예요? 이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how 부분에만 제가 지금 수정 작업을 해서 성상, 그
다음에 상태 변화가 추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Y는 거의 대부분 목적이나 원인이 되겠고, 확인할 사항들 왜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Y가 되겠고, What 특히 어떤 이 대상들 무엇 때문에 또는 부재 부분들, How 공법이라든가 그리고 하는 방법 그리고 상태 변화가 주로 Ho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격자 노트를 분석을 해요. 내가 만들 노트가 잘 분석이 안 돼. 그럼 합격자 노트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노트 만들 시간 없잖아요. 그럼 잘된 노트를 이렇게 제가 만든 것처럼 분석을 해서 가는 겁니다. 흙에 안밀치마 나 점송토에서 일어나는구나. 점송토 지마. 대상이네요. 그죠? 대상이니까 이게 뭘까요? 대상이니까 무엇이다. wha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이거로 한 소리죠. 자, 물이 제거가 됐어요. 물이 제거가 돼가지고 안밀에 의해서 치마가 발생한다. 치마가 발생이 된다. 안밀에 의해서 치마가 발생한다.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물이 무엇이에요? 그 대상이? 때문이죠. 잘못. 물이 제거되는 이유로. 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씩 분석을 해서 이 대상 부분들, 상태 변화, 공법, 원인 부분들만 절대 놓치지 않고 기술을 한다면 정말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고요. 이 도표로 나와 있는 것들만 잘 보시면 여기에 대제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현상에서 액상화다, 안밀치마다 그러면 8번 현상이에요. 8번. 힘의 변화 현상. 정의 쓰고 액상화 발생 메커니즘. 또는 안밀치마 발생 영향 인자 요소. 자, 이들의 문제점 발생 원인 또는 방지 대책. 발생이 됐다 그러면 조치사항 또는 복구 대책. 이런 식으로 이 교재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강의하고 공부 노트 만드는 방법을 접목을 같이 시켜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똑같아요. 암석 압축 강도, 안밀 현상 이런 것들 전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합격자 노트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가 수정 작업을 하면 훨씬 더 고득점에 암기도 빨리 되고 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노트를 그냥 베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플라이애쉬 유형은 재료다. 수화 반응은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11,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형 분석책, 유형 분석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유형 분석 교재 이 부분에 전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 다음에 대제목을 이 부속서 11, 12페이지에서 일단 어바웃으로 찾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노트를 분석을 해 나가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암기 잘 되게 용어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합격자 노트들이 정말 잘 되어 있고 겁나게 또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느냐. 자, 암석 압축 강도 시험은 시험이구나. 무슨 말 그대로 무슨 시험이에요? 압축 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압축 강도. 자, 그럼 이제 시험의 유형이 파악이 됐습니다. 자, 물리역학적 물성을 파악하고 암반을 분류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의 종류 및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세 가지를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단순하게끔 그냥 시험의 방법 또는 측정 원리 이렇게 적으면 이 중에 하나만 적어도 큰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노트를 만들 때는요, 분석을 명확하게 하세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교재도 똑같아요. 아, 제작이 핵심 단어구나. 제하가 핵심 단어네. 하중 측정 장치는 정밀도를 확보하기에 충격 진동을 방지해야 되는구나. 아, 관리적인 사항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시험할 때는 제작 때 유의를, 제할 때 유의를, 그 다음에 측정 장치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타이틀을 적어 놓으시면 암기 정말 잘 될 겁니다. 용어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돌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WWH 대제목 유형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커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 샘플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양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데요. 반복을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 자, 보통 이제 샘플로 완벽하게 만든 노트를 WWH만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은데, 이런 요약 노트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4분할 이 양식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노트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WWH만 골라가지고 WWH만 골라서 어디에다가요? 저 요약본에다가 이렇게 정의문만 하고 메인 그림만 그려놓고 봅니다. 자, 이 또한 마법지 메인 스크린 순서대로 만들어야 돼요.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자, 그럼 GBS 샘플로 토지를 하고 방송한다. 그럼 보링이구나. 보링이니까 이 다음에는 분명 사운딩 시험이 나오겠구나. 그 중에 지금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엔치하고 토지 주성들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엔치하고 토지를 주상되어 가는 내용을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아일랜드 컷 나오니까 다음에 당연히 트렌치 컷이 있겠죠. 이게 한 360개 정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아침에 출근을 할 때 6시. 자,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이 마법지 메인 스크린 한 파트를 가지고 식탁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말고 WWH하고 제목만 읽고 5초 정도만 읽고 부력, 평판자 시험, 야격주입, JSP. 자, 동다짐, 허기 안밀청. 다시 돌아와서 3회 반복하고 그대로 놔둡니다. 이때 동일한 위치, 동일한 색상, 동일한 시간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해서 회사에 도착을 하고 나면 스웰링, 탈수공법, 샌드, 매트, 아일랜드 컷, 트렌치 컷, 소일 레일링, 라강카, 벽 슬로리얼. 다시 돌아가서 세 바퀴를 연달아서 돌립니다. 언제? 7시에 정확하게 5분 동안. 자, 8시 되면은 두 번째 서랍에다 집어넣고 다시 다음을 계속해서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10시 되면 다시 샌드벌킹부터 해서 쭉 돌아가겠죠. 12시 더 많은 내용을 돌아요. 이때 4회 반복, 3회 반복을 제목하고 핵심 단어만 계속해서 돌리고
계속 집중해서 투자해서 볼 필요가 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색깔로 정해진 반복량을 돌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를 15개 정도 파트로 나눠서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네, 저녁 12시까지 네, 계속해서 나눠서 네, 얘를 놔둡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생각이 나나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날은 학습을 해야 되냐면 이 제일 앞에 있는 놈하고 제일 뒤에 끝날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뒤에 끝날 것만 제목만 암기를 해두고 그냥 이제 넘어갑니다. 자, 9시 딱 되니까 주열식 부대에서 또 그 정해진 시간까지만 네, 기억을 해요. 아, 주열식이고 끝나는 시간 11시가 됐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SIP를 볼 거고 끝나는 거는 뭐예요? 캐디 웰딩이구나.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를 15분할로 해 놓고 나서 자투리 시간대마다 꺼내면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오후 3시가 되면은 나는 네, 지락 스플라이스를 봐야 돼. 6시가 되고 나면 뭐가 있을까? 6시가 되게 나면 네, 리믹싱이라는 걸 봐야 돼. 집에 들어가서 10시쯤에는 한참 뒤에 가서 이제 딜레이 조인트를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루를 분할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2달 동안만 하면은 그 핵심 단어하고 메인 그림하고 마법지 순서 이 3가지가 3일체가 되면서 용어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언제 이걸 만드느냐고요? 자, 이거는 만들기 싫으면 그냥 제가 이 파일을 드리면 돼요. 네, 전화 주세요. 그냥 드릴 테니까. 굳이 이것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반복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WWH는 직접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나갔습니다. 자, 용어 만드는 거 일단 배웠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법지 암기 순서대로 유형 파악하고 핵심 단어를 찾아낸다. 자, 그리고 WWH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보고 네, 직접 찾아서 핵심 단어만 파악한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나신 분들은 어떻게? 예, 이 양식에 따라서 암기를 하시고 시간이 안 나신 분들은 그냥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 출력을 해서 잘라 놓고 나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볼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술은 더 어려워요. 이 서술은 설명을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서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정말 단시간에 고득점 그리고 암기가 잘 될 수 있게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서술을 만들 때는 기출문제 유형 분석책이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술은 어떻게 만드냐 또 라고 나와 있어요. 아, 지문 해석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해석이니까 흑마이공사 붕괴원인가 방위대책에서 지문 해석. 마찬가지로 서술도 유형 파악, 대제목 정리, 파트 프로세스 아이템 정리 순으로 가는데, 자, 파트 프로세스 아이템이 잘 모르죠. 그러면 노트 만드는 순서대로 파트 프로세스 아이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해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문제 중에서 유형이 2가지로 나온 거예요. 아, 하자. 두 번째는 붕괴로 나왔구나. 그럼 내가 이번에 할 문제는 붕괴인 거예요. 지금 붕괴를 만들고 싶어요. 붕괴. 그러면 지금 여기다 붕괴에 대한 지문을 한번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조용히 네, 이 양식대로 만들어 놓고 나면 112회 때 나왔던 거는 붕괴 징후 원인 방지 대책이구나. 자, 그 다음은 검토사항 붕괴 대책이구나. 다음 시험 때는 추가적으로 복구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복구 대책은 네, 추가적으로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런데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자, 우리 교재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기출문제 유형 분석책을 그대로 이쪽으로 따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제를 상부에다가 선택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필수 기준 얘를 딱 봅니다. 흑마기 공사 하자 원인과 방지 대책이 딱 있어요. 한번 볼까요? 흑마기 공사 하자 원인과 방지 대책. 흑마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흑마기가 이렇게 있겠고 주변에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필수 기준 흑마기 공사인데 필수 기준 4가지 안 나오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계측 기준 안 적으면 점수를 과연 고득점 나올까요? 치마 기준, 투합 이론, 근입장이 하라는 내용. 자, 그러니까 얘 하나가 빠진 사람 점수 감점 얼마, 2개 빠지면 감점 얼마, 3개 빠지면 감점 얼마.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으로 볼 때 필수 기준 매우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붕괴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4가지 안 적으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계측, 치마, 토합, 근입장. 자, 그 다음에 필수 용어를 찾아내는데 필수 용어는 어떻게 찾아낼까요? 메인 스크린. 메인 스크린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인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흑마기 공사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붕괴 치마인데 이 중에서 네, 한번 무엇이 중요한가 볼까요?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링, 사운딩에 나와 있는 표준간입시험, 엔치 토질 지성도가 하나의 몸체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몸체로 나와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차수공법, 물을 막아야 되니까 차수공법 꼭 있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현상, 히빙, 보일링, 파이핑 현상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필수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격자 노트를 가지고 분석을 또 하면 됩니다. 만들기 싫으니까, 그죠? 만들기 싫으니까 합격자 노트를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합격자 노트를 또 분석을 하러 갑니다. 자, 고득점 맞은 노트를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고득점과 암기를 할 수 있는 노트가 되는가? 이제부터 네, 잘 들으세요. 자, 합격자 노트를 자, 분석을 해봅니다. 개요 1번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5분 안에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만약에 영상을 보실 때,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우측 상단에 보면 점점점 있죠. 점점점을 누르고 자, 밑에 부분에 1080으로 화질을 올려주셔야 글씨들이 보입니다. 제가 영상이 3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유튜브 자체 내에서 화질을 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화질이 네,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뭐 360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요. 가장 고화질로 1080으로 맞춰주세요. 점점점 누르고 나서 1080p로 바꿔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흑마기 공사에서 붕괴 원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노트를 어떻게 만드냐? 5분 안에 이거 암기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개요 1번은 도심지 대형에서 상황을 제시를 하게끔 만들면 돼요. 자, 그러니까 도심지 공사에서 주변 치마 흑마기의 강성 부족과 흑마기 요놈의 강성 부족과 지하수위의 변화다. 지하수위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하수위의 변화에 의해서 흑마기가 붕괴 사고가 되고 있다라고 이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 놓았네요. 맞죠? 도심지 공사니까 주변에 당연히 건물이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은 방향을 설정을 할 건데 설계도서 검토 계측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까 답이 뻔히 나와 있죠. 설계도서 검토 뒤로 넘기면은 계측 관리가 나와 있어야 되겠네. 아, 노트를 그렇지. 설계도서 검토 계측 관리 하겠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사전 대책, 사후 대책 이렇게 해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지 말고 암기를 한번 해볼까요? 개요 1번. 밑에 그림을 그대로 봅니다. 밑에 그림을 그대로 봅니다. 도심지공사에서 토공사를 할 때 흙막이가 붕괴되는 원인이 주변 치마가 되고 있어요. 주변 치마. 자, 그림이 이렇게 주변 치마가 되고 흙막이의 강성이 부족하니까 토합 그림이 빠졌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지하 수위가 변화됨에 따라서 붕괴 사고가 발생된다. 라고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나는 작성을 설계도서 검토하고 뒤로 넘겨서 뭐야? 계측 관리를 잘 한다라고 붕괴 사고를 방지한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사전 사후 대책으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암기 쉽죠? 개요를 암기하지 말고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매칭시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원인은 흙막이 공사 이 붕괴가 되는 원인은 어떻게 쓸까요? 상부, 배면, 하부. 그러니까 그림이니까 상부 쪽에 지금 침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뒷체험이 배면에 잘못됐어요. 하부에가 그림이 없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점점점 동그라미 그리고 근입장 표시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이 상부, 배면, 하부구나. 상부는 치마, 배면은 뒷체험, 하부는 근입장. 이렇게 해서 노트를 이렇게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럼 원인도 암기됐네요. 암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메인 그림 하나로 개요가 되고 메인 그림 하나로 원인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착수 전 뒤로 보면 안 봐도 넘기면 시공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개요에서 뭐라고 적었어요? 설계도서 검토. 자, 딱 이렇게 꺾어지게끔 가서 조닝을 네 군데로 A, B, C, D로 갔다라고 해서 장변과 단변을 구분을 해서 공정표 검토. 바로 넘기면 이 그림을 그대로 가서 사전조사를 철저하겠다라고 바꿔주고 빗금을 쳐놨습니다. 채점하기 아주 좋게 해놨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암기한다는 거지? 노트를 자 보시자고요. 계측관리, 뒷체움, 연약지방 계량, 근입장 확보, 골토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자, 5번 먼저 만들었어야 돼. 5번이 1번으로 와야 돼요. 자, 볼까요? 먼저 이 부분이 굴토가 안 돼 있으니까 맨 땅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이 먼저 1번이 있어 굴토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파 내려가면서 굴토 계획 어떻게 세울 거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흙막이를 먼저 박잖아. 그죠? 흙막이를 먼저 박으니까 근입장을 먼저 유지한 상태에서 박고 이제 파 내려가니까 이게 2번으로 가서 굴토 계획을 세워 내려가면서 토합에 대응하면서 굴토를 해 나갈 거야. 밑으로 내려가니까 3번. 뒷체험을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구나. 자, 뒷체험 철저히 하고 토합이 세지니까 4번 계측을 잘해야 되겠네. 다 파 내려서 가니까 하단부에가 뭐가 생겨요? 집안이 연약하니까 계량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너무 쉽죠?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그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 앞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와서 결국은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다만 이 노트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자, 암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암기 되게 쉬워요. 일단 지워놓고 보겠습니다. 지우개를 한번 지워서 어떻게 하면 노트가 암기가 쉽고 고득점을 맞고 채점자가 딱 보면 채점자도 채점 정말 채점하기 쉽게끔 작성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A입니다. A 채점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A입니다. 채점자한테 빠른 시간에 채점을 할 수 있게끔. 자, 한번 가볼까요? 암기 이거 정말 5분 10분 안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게끔 암기를 해봅니다. 자, 상황을 제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주변 치마가 되는 이유가 강성이 부족하다. 아이, 강성이 부족해요. 이렇게 뭘 해라고요? 네, 토합을 그려줍니다. 자, 지하수위 부족이니 지하수위 변하니까 지하수위를 이렇게 지금 그려 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변 치마니까 이 부분에 건물을 그려 놓고 나서 점점점점점점 치마되면 되네요. 그러면 끝. 그리고 그림을 보고 그대로 암기하면 돼요. 도심지공사에서 대형 주변 치마의 원인은 흙막의 강성이 부족하고 토합에 따른 강성이 부족하고 또는 뒤체험이 부족하거나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붕괴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메인 그림 그대로 그려놓고 사전대책, 사후대책. 자, 흙막이 상부, 배면, 하부인데 상부는 치마 그대로 치마 그림, 배면은 뒤체험 그대로 원인, 하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근입장 표시가 제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점점점점 동그라시면 원인이 또 한 방에 암기가 됐네요. 자, 착수전 시공시로 되어 있고 착수전에서 A, B, C, D 조링을 나누어서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뒤로 사전조사를 빗금을 쳐서 주요 코너 부위 부분에다가 채점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줬습니다. 자, 시공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굴토계획을 세우고 가거나 또는 근입장을 먼저 깊게 박고 앞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해부한 겁니다. 깊게 박자. 두 번째는 파 내려가니까 점점점점 굴토계획에 따른 토합 분포도가 나오겠고 이게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 내려가니까 뒤체험을 철저히 하자. 3번 뒤체험을 철저히 하자. 자, 내려가니까 토합이 세니까 뭘 해야 돼? 4번 계측을 철저히 하고 제일 밑에 땅 부분에 연약 지반의 계량을 추가적으로 하겠다. 물론 순서가 바꿔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론도 한번 바꿔볼까요? 결론도 여기를 그냥 굴토계획으로 먼저 가도 돼. 굴토계획을 세워서 근입장을 확보해서 뚫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뒤체험을 철저히 해서 네, 토합에 대응을 하고 내려가서 계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 어떻게? 연약 지방을 계량을 해서 받겠다 하면 어떻게 돼? 노트 금방 암기되잖아. 이거 5분 10분 안에. 자, 그리고 나서 노트를 다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제 암기하기 쉽게끔 또 이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기에다 그대로 만들어 놓고 같이 암기 한번 해보시죠. 자, 개요 1번 도심지공사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는 그 원인은 주변에 치마가 되고 있고 흙막이의 강성이 부족해 토합에 따른 강성이 부족하고 뒤체험이 부족하거나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붕괴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2번 나는 작성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죠. 사전조사 철저로 할 거냐 설계도서 검토로 갈 거냐 계측관리냐 세 가지인데 지금 개요에서는 설계도서 검토하고 계측관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전 대책, 사후 대책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페이지가 개요 1번, 2번 끝났고 메인 그림 그리고 나서 사전 대책, 사후 대책 암기가 됐죠.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상단에 어떻게 돼 있어요? 흙막이 상부, 배면, 하부다. 근데 상부는 치마, 배면은 뒤체험, 하부는 어떻게? 여기 근입장에서 화살표. 그럼 그 밑에 이제 순서대로 뭐가 돼 있습니까? 아, 설계도서 검토, 공정표 분석, 코너, 네, 조닝을 A, B, C, D로 나누어 놓고 그 다음 장은 빗금을 쳐서 이 부분은 중점 관리하겠다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 순서 어떻게 돼요? 계측, 뒤체험, 연약 지반 계량, 근입장, 굴토계 이게 아니라 먼저 굴토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다. 먼저 박잖아요. 근입장을 받고 파 내려가서 굴토계획을 수립을 하고
토합이 이렇게 세니까 D점을 철저히 하고 3번 아이템, 4번에 각각 계측을 철저히 하고 5번에 마지막으로 연약 지반을 계량을 하겠다라고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제가 또는 저희 첨삭하는 교수님들이 전부 첨삭을 해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득점 전략 노트를 암기를 완벽하게 하시면 돼요.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필수 기준 용어 찾아내세요. 네, 어센카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숙제할 거 한번 점검을 가겠습니다. 한솔학원. 그리고 전부 학원에서 이걸 디테일하게끔 받을 수 있으니까 숙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서대로 메인 스크린, 유형 파악, 핵심 단어 파악하고 대제목을 정리하는데 아까 설명한 교재대로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다 표시하세요. 이 표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를 바라고요? 여기다 제가 착실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비 교재에는 이걸 추가적으로 해서 법칙을 멋지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당분간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보기 좋겠죠. 단시간에 고득점, 그리고 암기 빨리 하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 방에 갈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작성을 해오면 네, 서로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략적으로 이제 정말 공부하는 내용들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필요한 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리고 네, 합격자 노트 같은 경우 분석만 잘 하고 하면 충분히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작정 베끼는 거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1순위 마법지 암기. 자, 마법지 암기 1순위. 자, 지금 우리는 한솔 메인 스크린이라고 하죠. 메인 스크린 암기. 메인 스크린 이거 암기합니다. 자, 메인 스크린 교재도 제가 필요하신 분 톡 주라고 하면 바로 드리잖아요. 원본. 네, 이거 회사에서 출력하고 휴대폰 집어넣고 마음대로 암기하세요. 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암기해요. 자, 이런데 이것도 잘 스스로 이렇게 이 양식에다 이렇게 양식도 드리니까 양식도 직접 작성해서 자필로 자기만의 메인 스크린 만드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자, 그리고 서프 스크린 강의를 순차적으로 듣고 나서 숙제를 보죠. 순서대로 숙제가 어떻게 되는가 숙제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유형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유형 분석을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찾아서 갔다가 이 유형을 잘 모른다 그러면 부속수를 찾아가서 상단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면 그냥 가이드월이다. 가이드월 하면 2번 시설물이구나. 어떤 시설물? 안내 시설물 연결하는 시설물이구나 라고 하고 설치 구조, 규격, 프로세스, 설치 시 유혈사항 이렇게 곧장 나옵니다. 자, 스티프럼, 스캘럽 나오면 4번. 기능이구나. 기능.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어떤 기능을 보완을 하고 분산을 시키고 이런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어떻게 되고 그 기능, 그 다음에 중점 관리사항 또는 시공시 유사, 이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도 모르면 어떻게 해오면 돼요? 학원에 와서 이제 이 숙제하는 대로 체크를 받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방 또는 단기간에 갈 수 있는 프로젝트 개월 수가 얼마나 걸린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용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하나 베끼는데 네, 15분이 걸립니다. 그냥 합격자 노트 베끼는 거. 그럼 1시간에 4개를 만들 수가 있고 하루에 4시간, 3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4, 3, 12. 그냥 10개 만드는 거죠. 10개. 10개. 그러면 10일이면 100개, 20일이면 얼마? 20일이면은 합격자 노트 100개입니다. 분석하는 거 빼고 일단 베끼는 것만. 그러니까 서술. 그래서 합격하는 데 필요한 수량 200개면 돼요. 더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더 많이 만들면 까먹어요. 자, 서술 40에서 60개 사이입니다. 그냥 평균 50개라고 볼 거야. 50개, 60개, 50개. 자, 그럼 하나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그냥 합격자 노트 그냥 베낀다라고 보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하루 3시간이니까 3개 베끼네요. 3개. 그죠? 10일이면 30개. 마찬가지로 20일이면 60개 베낍니다. 그러면 합격자 노트를 그냥 순수 베끼는 시간만 얼마 걸려요? 40일이 걸립니다. 40일. 그럼 우리가 공부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10, 11, 12, 1, 그리고 시험은 2월 달에 본다라고 보면 보통 9월 달에 등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10월 중순까지 베낀다라고 생각하면 노트가 끝나네요. 공부 더 해야 되겠죠. 그죠? 1시간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야. 합격하려면 5시간 하게 되면 한 방에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이 방법대로 가면. 자, 그럼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용어 WWH 찾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10월 이 나머지 기간 동안 용어를 WWH를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11월 달에 서술을 만드는 거 아까 양식대로 한 달 내내 해서 수정 작업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2달이 남았네요. 자, 그냥 우선순위가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분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료 찾고 뭐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15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씩 뭐 해서 보통 가잖아요. 근데 이제 순수 데이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15일 정도는 자료 찾는데 허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15일 동안은 무엇을 할까요? 암기를 할 수 있게끔 백데이터를 만들고 갖고 간소화시키는 데가 15일이에요. 자, 그리고 1월달 한 달 내내 암기를 하면서 보완하고 암기하면서 보완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갈 수 있는 전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방식 잘 활용을 해서 가시면 돼요. 물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만 많이 하고 익숙해지면 돼요. 이런 공부 노하우 제가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매우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중요 부위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